4-3단원 사람의 유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유전의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리를 해봤죠. 이제는 사람의 유전 단원의 제대로 된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단원인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개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제목인 사람의 유전 연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빠르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한 세대가 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거의 100세 시대죠, 요새. 100살까지도 사는데 다른 동물들, 뭐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뭐 다른 동물들만 봐도 인간보다 짧게 살죠. 즉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인간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길게 사니까. 관찰하려다가 이미 연구원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로 자손의 수가 적어요. 요새는 저출산 때문에 많이 아이를 낳지가 않죠.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낳아봤자 한 5명? 그렇게 막 뭐 파리 아니면 정말 많이 낳는 물고기들,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들, 이렇게 자손을 그렇게 많이 낳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 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낮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의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임의 교배, 그냥 검정 교배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해서 형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특정 현질에 대한 유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형질이 엄청 많죠. 뭐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아니면 뭐 코의 모양, 눈의 모양 이런 거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형질 발현의 규칙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5번째로 형질 발현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같은 잠에 있거나 아니면 뭐 쌍둥이라고 해도 환경이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내 자신이 좀 변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질 발현의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인 사람의 유전 연구를,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유전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유전 방법은 가계도 조사예요. 가계도 조사는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지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해서 그 형질의 우열 관계와 유전자의 전달 경로 등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계도 조사에 활용되는 이 가계도 원리가 우리가 보통 푸는 킬러 문항들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본 네모로 표현을 하는 거는 보통 남자예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은 보통 여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네모와 동그라미를 선으로 이것을 결혼한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가볼까요? 이렇게 선이 있고 두 갈래로 나온 것을 일란성 쌍둥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글씨가. 그리고 이렇게 한 갈래에서 그냥 바로 2개로 뻗어 나오는 것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옆으로 가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계도의 모습인데요. 여기 위에를 이제 부모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이 아래를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유전병을 알아내고 그 유전병이 누가 걸렸는지 알아내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데 보통 그런 유전 형질은 이렇게 색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빗금을 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체크 무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질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는 쌍둥이 연구가 있어요. 쌍둥이 연구는 이렇게 딱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형질 발현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알아볼 수가 있는 연구예요.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이제 발생 과정을 비교해 볼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나누어지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2개 이상의 난자가 배란되어서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질 차이를 어떻게 나타나냐?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나눠져서 각각 독립된 개체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에 의한 형질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에 의해서만 형질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2개 이상의 난자가 배란돼서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된 후에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이미 달라요. 근데 환경의 영향도 받겠죠. 그래서 환경과 유전 모두에 의해 형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집단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되게 그냥 간단해요.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사람의 유전 구분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와 더 많은 연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에 따라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수에 따라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갈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이 나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은 여자와 남자가 각각 23쌍의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표현을 해볼게요. 여자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고 남자는 이렇게 나타내요. 이때 이렇게 22쌍 44개 염색체죠. 22쌍의 상염색체가 있고 이 XY 또는 XX의 성염색체가 한 쌍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느냐에 따라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개념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으로 형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만약에 A 이렇게 딱 한 쌍을 보고 이게 어떤 형질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단일 인자 유전에 단대립과 복대립이 있어요. 단대립은 그냥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별로 현실적이진 않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냥 대립 유전자가 2개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A랑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만 있어서 그냥 형질이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아니면 스몰 a, 스몰 a 이렇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봐도 단일 인자 유전이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헷갈리는 게 복대립 유전이거든요. 복대립 유전을 보통 다인자 유전으로 많이 착각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복대립 유전의 예시가 ABO식 이제 혈액형인데 혈액형이 A 아니면 B 아니면 O 세 가지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왠지 다인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혈액형을 나타낼 때 그냥 A, B 이렇게만 나타내도 이 사람은 AB형이구나 알 수 있죠. 또 B, O 이렇게 나타내면 이 사람이 B형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그냥 이 딱 두 개 인자만 보고도 이게 뭐다. 바로 형질을 나타낼 수 있으면 무조건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그렇다면 다인자 유전은 뭐가 있을까요? 다인자 유전은 되게 예시가 많아요. 키도 있고 예시가 키, 체중, 지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쌍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쌍 이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A랑 라지 A, 스몰 A랑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두 개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랑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복대립이랑 다인자 유전이 되게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염색체 유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개념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유전 연구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